네,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9월 20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짧게 좀 줄일게요. 부동산 시장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피바다. 뭐 역사나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혁은 항상 위에서부터 이루어졌다. 물론 밑에서부터 민심이 동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아래에서부터 개혁을 시도하면 늘상 남은 것은 피바다뿐이더라. 지금 장은 그냥 양극화 장입니다. 양극화 자본주의에서 양극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극화는 더 극단을 더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해운대 1급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진 않았습니다. 해운대 지역 따로 제가 다뤄봤습니다. 2급지는 보합, 3급지는 하락입니다. 2급지는 보합? 네. 지금 그래서 특례라든지 돈이 풀리고 뭐 했을 때 가장 1급지라고 불리우는 이런 곳들 있죠. 여기가 먼저 빵 뛰어 오르고 그 다음 2급지, 3급지가 같이 올랐어야 돼요. 돈을 40조를 때려 박았어요. 게다가 토지 시장에는 돈이 흘러가지 않도록 농지 같은 거 구입도 못하도록 구입하면 농사 지어야 되죠. 농지증 발급받아서 농사 지어야 됩니다. 따로 타 시도를 몇 개 건너뛰면은 요거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사도 못합니다. 다른 시장이 흘러 들어가는 돈을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시장에 돈과 함께 나머지 시장에 풀린 그런 돈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급지, 3급지까지 같이 못 움직이더라. 이건 정확하게 보시는 거 맞아요. 이걸 보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2, 3급지 위주로 봐서 3급지의 분위기는 안 보이는 거겠죠. 제 영상에서 항상 다 보여드리죠. 가격, 제가 일부러 빠뜨리지 않습니다. 왜 3급지의 분위기를 보면 그 하급지의 분위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노출시킬 때 제가 일반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10억 아래쪽만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10억도 사실 비싸긴 하지만 10억 아래쪽만 보이면 좋겠지만, 저는 항상 가장 비싼 것부터 항상 노출시켜 줍니다. 윗동네 분위기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아래쪽에도 온기가 퍼져나가는지 아닌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 최상급지의 2018년 가격 기준으로 제가 해운대나 이런 곳들 있죠. 가장 잘 나가는 곳은 그때 기준으로 100% 상승했다. 부산은 그 분위기다. 그 다음에 급지로 좀 쳐줄 만한 곳은 2018년 혹은 19년 가격에서 한 80% 정도. 그 다음에 마른 해운대인데 조금 그 최우선하는 곳이 아니라면 60% 정도 상승했다. 하긴 이 정도 상승한 것도 대단하다고 제가 이거 한 100번 더 넘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많이 말씀드린 부분들은 방송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꾸 좀 생략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서울은 200%, 막 2배, 3배 오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2배, 3배면 100%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 100%, 150%. 수도권보다는 그 상승의 힘은 조금 약했다. 하지만 굉장했었다. 그거 다 알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일 날 듯 이야기하셔서, 그 영상 창시형 무슨 일 날 듯이, 그 뉴스 보시면은 항상 무슨 일 날 듯이 지금 경제 상황, 이런 것들 언급되는 것들 들어보시면은 늘상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상급지는 중하급지처럼 가격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2021년, 22년 특히 22년에서 23년 극 초반까지에 걸쳐서 고가의 아파트들 가격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그 영상, 그 흔적들이 제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상급지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한 15억씩, 호가 기준으로 15억씩 같은 아파트 8억까지도 빠졌어요. 이 심리적으로 체감은 거의 반토막이죠. 물론 호가가 15억이었고 매매 가격은 한 13억 정도 했겠죠.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그런 경우 가격 얼마인가요? 지금 매매 가격 한 9억 정도 형성되나요? 8억, 9억 그렇게 가격 거래되는 거 보셨죠? 이 비싼 아파트들, 상급지의 아파트들도 가격이 빠지더라는 것 우리는 봤습니다. 거래량이 작아도 매물이 늘어나도 그건 변함없는 현실입니다. 아니라는 것은 제 수많은 영상들의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영상들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야, 한 1년 전쯤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 그러면 가서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댓글들은 저를 비아냥대거나 하대하거나 이런 댓글이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맞고 아니고는 서로 따져보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삭제하는 것은 저를 비아냥댄다든지 아니면 제 시청자가 집 없는 집거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과감하게 쳐내버립니다. 이렇게 맞는지 아닌지 따져볼 부분들은 영상 댓글 그대로 다 남겨둡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요 자료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요게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 소형주택 구매 시 생애 최초 자격을 유지한다. 젊은이들이요. 질러라.
이제 비싼 아파트 너희들이 지르려고 하니까 우리가 대출을 내줄 수 있는 게 한도가 있더라. 자꾸 대출 내주니까 우리가 자꾸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오르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 자, 젊은이들이요, 돈이 많이 없는 층들이요, 소형주택 일단 먼저 한번 질러놓고 살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의미가 없더라. 고가의 아파트를 움직일 때 중가의 아파트, 저가의 아파트들 모두 다 같이 기염을 토하면서 올라가 줬어야 돼요. 근데 얘들의 온기가, 고가 아파트를 치솟는 그 온기가 아래까지 제대로 퍼지지도 않았어요. 그 말씀도 제가 수차례 계속 드렸었죠. 온기가 다 퍼지는 게 아니더라. 좀 잘 나가는 지역 몇 개 대표적인 아파트 가격만 빵빵 뛰었지 나머지들은 그 온기가 제대로 퍼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시 위쪽에 돈을 살포하려고 하니까 40조나 뿌렸는데 그렇게 센 반등에 뭐 그렇게 옆에 새로 막 분양을 척척척, 이분 분양 좋아하시잖아요. 270만 개 분양을 척척척 할 만큼 이 비싼 아파트들 가격이 안 올라줬어요. 그렇다고 돈을 무한정 살포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안 되겠다, 아래쪽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하려고 하는데 아래로부터의 개혁은보다 항상 선열이 낭자했었다. 무주택자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를 사면은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자격 하면서 다른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일단 좀 사봐라. 일단 시장이 너무 매물이 너무 많아. 일단 사서 좀 소진시켜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이 아파트 시장에 들어가야 될 돈들이 이거 주택수에 포함 안 시켜주면 오피스텔로도 꽤나 흘러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에 돈이 묶여있던 사람들 탈출구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피스텔 시장을 살리는 것보다 아파트 시장이 훨씬 커요. 아파트 시장을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오피스텔 주택에서 제외하는 그런 꿈도 꾸지 마라. 이게 또 세금, 양도세, 취득세 아직까지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위한 마지막 한 방을 남겨두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생수군 조금 살려준다는 이야기가 있고, 생수군 조금 살려준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 파편돼서 뉴스가 나오는데, 짜투리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메인에 걸릴 법도 하거든요. 사실상, 뭐, 9월 20일에서 9월 뭐 25일 사이에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쪼가리 나와서 이미 시장에 다 흘렸어요. 그리고 분위기를 한번 싹 보겠죠. 아, 요거 반발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요건 좀 바꿔볼까? 뭐 그런 것들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론을 담은 곳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방송은 웬만하면 10분 내로 마칠게요. 연중 최고치 49,700건. 다음 주 되면은 5만 건 돌파 아마 보지 싶어요. 그리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여기 때도 작년 추석 때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작년 추석 때가 얼마나 빠졌냐면요. 대략 한 4,000건 빠졌는 것 같은데요. 대략 한 4,000건. 네, 그 정도 빠지면 다시 금방 회복한다.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더라. 자, 전세나 월세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월세를 조금 더 선호해요, 사람들. 아직까지 반등하는 모양새 갖추고 있고요. 아파트 거래량 109건. 8월의 거래량 굉장히 좋았다. 왜 8월 달에 특례부터 해서 50년까지 금리도 오른다 그러지, 돈도 더 이상 안 투입한다 그러지,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우리가 보는 것은 10월 중순까지. 제 방송 기준으로 지금 이제 25일 정도까지는 거래량이 괜찮게 보일 거예요. 그 이유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때 잘 샀다. 2년 후를 봐야 되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거래량 수준은 2,300건 정도 수준으로 그 전에 예측했던 대로 흘러갈 것 같고요. 9월의 거래량은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200건 정도 더 늘어나니까 2,400 많으면 2,400건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돈을 그만 풀고 뭐 하고 해도 거래량이 과거처럼 50%, 100% 월별 기준으로 보십시오. 여기는 2020년에는 월별 기준으로 거의 2배죠. 2배 곱하기 2.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볼까요? 2019년에 조정제 대상지역 해제했을 때 그때 거래량이 2,400건에서 4,000건까지 한 50% 껑충 뛰고, 또다시 그 상태에서 곱하기 2, 2배로 껑충 뛰었죠. 사람들은 무슨 대책이 나오고 하면 이런 것을 기대하겠지만 규제를 풀고 뭐 하고 해서 효과가 없더라. 무조건 돈을 뿌려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자, 매매 가격 LCT 한번 봅시다. LCT 가격 48억 매매 이력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매매 이력 한번 살펴보시면 요거 아파트 투미 사이트에서 보고 계십니다. 2020년 기준으로 여기 층수가 오늘 56층이었거든요. 56층 비슷한 고층 가격 보면은 2020년에 한 27억 했어요.
지금 48억이에요. 27억, 48억, 21억. 그럼 요거 기준으로 보면 한 90% 정도 올랐죠. 그러면 이 아파트 인기 있는 아파트구나.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구나. 근데 그 정도로 판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W 이런 것들도 타입들이 워낙 다양해서요. W도 한번 잠깐만 볼게요. 123제곱미터, 123제곱미터. 가격 17억 5천이었는데요. 123제곱미터. 타입이 워낙, 이 타입 보십시오. 어디 하나 오르면 다 같이 오르고, 하여튼, 가격에 요거 장난하기에는 딱 좋은, 그러니까, 뭐, 나날이 맨날 신고가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면, 사실 요 120, 같은 120대면은 같이 120끼리 묶어가지고 신고가 한 건만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신고가 한번 나올 때는 다 신고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부산이 요런 것들에 조금 놀아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17억 5천이었거든요. 21년 5월 28일에 21억 천. 그럼 조금 더 돌아가 보면 됩니다. 2019년 18년 8억 천, 17억, 한 100%. 2018년 가격 기준에서 봤을 때 한 2배 정도 올랐네요. 이 아파트도 인기 있는 아파트 맞네. W. 아마 부산 사람 아니더라도 LCT나 W 정도는 아마 거의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한 17%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비싼 아파트라고 안 떨어지는 거 아니었습니다. 관리비하고 장난 아니거든요. 나중에 되면. 대형 평형들 20% 정도 빠지는 것 보고요. LG 메트로시티. 이런 대형 평형들 거래 잘 안 되죠. 네. 그럼 얼마 만에 거래됐나 한번 볼까요? 이거 타입이 243제곱미터, 243제곱미터. 거래가 23년 올해 2건 있었고, 21년도에도 있었고, 그래도 제법 20년도에는 거래가 좀 많이 있었네요. 20년, 18년에도 한 7억 5천 정도 했던 것이 지금 11억이다. 7억 5천 정도 했던 게 11억이다. 그럼 한 50% 정도 올랐죠. 네. 그렇게 보면은, LG 메트로시티의 인기는 과거 같지는 않구나. 만약에 과거 같았다면 지금 실거래 가격이 한 15억 정도. 만약에 LCT가, W가 100% 정도. 네, 2018년 기준 100% 올랐는 것처럼, LG 메트로시티가 여전히 매력적인 아파트였다면은 아마 이 가격도 15억 정도 했어야 되겠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옥석이 가려지고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비싼 아파트들, 자, 후루룩 지나갈게요. 6억 이상 아파트들, 이제 앞으로 많이 못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올 듯합니다. 동네 레미 하나 있고, 요거 구평 거래가 있었으면 조금 더 보기 나았을 텐데요. 지금 29% 빠지고, 29% 빠지고, 요런 것들도 보이고, 요거 38%, 요거. 이 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 제가 요걸 가져왔는 이유는 고점 대비 26%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게 가장 표준적인 모습. 조금 더 내려가서 찾아보시면은 물론 뭐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거제 1차 현대홈타운도 보시면 고점 대비 한 26% 정도 빠져 있죠. 함영 롯데캐슬 가이드도 고점 대비 얘는 24%고 평균은 26%, 뭐 30% 가까이 빠지는 것도 오늘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 평균적인 모습만 대충 보시면 되겠습니다. 35% 빠진 것도 보이고요. 대구는 평당 1,000만원의 국평도 10년차, 그리고 많이 외곽이 아닌 곳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부산 사람들 소득은 대구 사람과 비슷한 수준. 그런데 아파트는 더 비싸다. 교통은 좀 안 좋다. 근데 그 도시에, 그 인구에 또 그런 장점들도 있죠. 장점들도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사람들, 뉴스 많이 나와요.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옵니다. 이 저가격 아파트들 한번 보셨습니까? 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요런 아파트들 시장을 뒤흔들어서 과연 전체 부산 시장을 들었다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요. 라고 그냥 대답할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3,000건 이하 빙하기인데 부산은 빙하기를 한 번도 탈출하지 못하고 그냥 이게 뉴 노멀이구나. 그냥 새로운 세상이 열렸구나. 금리가 과거처럼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오늘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반짝이긴 하지만 4%를 살짝 넘어가기도 했었어요. 그거 타격 크거든요. 국채 그런 금리들이 변동하면 시장 금리도 요동칠 수 있거든요.
자, 9월달에 아직까지 8월달까지 양호했고요. 요거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 중에서 요게 아마 지금은 그렇게 많이 관심도가 없고 1일 거래량이 아마 관심이 더 많으실 텐데요. 나중에는 요 차트가 너무 궁금해서 6억 이상 아파트 얼마 전에 거래됐지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오늘도 방송이 너무 길어지네요. 뒷부분은 크게 변동사항 없습니다. 가을 들어서 전세 거래량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월세 선호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는 것 같고, 일부 지역들 전세 가격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여기서 전세 가격, 요 사이트는 돈보라는 사이트입니다. 최고 전세 가격 대비 현재 전세, 아이고요, 죄송합니다. 최고 전세 가격 대비 현재의 전세 가격. 자, 더샵 센트럴스타 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요, 한 20%가 채 빠지지 않았죠, 전세 가격이. 그 아래쪽에 화명 롯데캐슬 가이드도 대형평이긴 한데요. 고점 대비 전세 가격이 10%밖에 안 빠졌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매매 가격이 30%, 26% 정도 빠졌다. 26이 30이니까 편의상 30이라고 말씀드리면 매매 가격이 30% 빠지면 전세 가격도 30% 같이 나란히 빠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뭐 다시 계약을 연장을 한다든지 역전세 역월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이면에 따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빠져 보이고, 혹은 이런 사례처럼 오히려 이건 전세 가격이 반등한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전세 가격이 반등한 것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의 착시는 있다. 약간의 착시는 있지만 지금 뭐 채권금리 다시 오른다든지 금리 미국이 조만간에 한번 올릴 것 같은 폼을 잡고 있기도 하죠. 이번 달은 동결하고 다음 달에는 올린다. 그리고 그럼 금리가 언제 떨어지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면은 그 C의 뭔가요? 사이트? 요거 잠깐 한번 볼까요? 네. CME 패드워치. CME 패드워치라는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요,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대충 예측치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9월 달에 동결이죠. 55. 동결할 확률이 지금 99%. 그렇다면 다음 달에는 동결할 확률이 71%. 아직 동결할 확률은 높습니다. 언제 떨어지나 한번 봅시다. 내년 1월 달 여전히 5.5%. 내년 3월 달 여전히 5.5%. 내년 5월 달도 여전히 5.5%. 지금 현재 금리 상태가 우세하고요. 내년 6월 달도 5.5%가 더 우세하네요. 자, 빨리 떨어진다면 이제 내년 7월 달쯤 되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내년 하반기나 떼야지 이제 금리 하락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 봐지거든요.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모양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올해 하반기만 되어도 이미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아마 맞죠. 1월달, 2월달 그럴 때 뉴스 보신 분들은 금방 저금리의 세상이 마치 올 것처럼 그렇게 환상을 심어줬었는데, 내년은 돼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내년도 아직까지 확답할 수는 없죠.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비싼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환율도 여전히 높고요. 그 이중고 지금 여기에서 전기요금 다시 오른다고 하던데, 제가 전기요금 표를 계산하다가 보니까 화딱지가 나서 킬로와트당 100원 정도 올랐어요. 100원. 무슨 세금 같은 거 이렇게 오르는 과정이 이렇게 보이던데, 보통 가정에서 300kW 쓰면은 아니네. 킬로와트당 300원 정도 올랐나 봐요. 300kW 쓰면은 33은 9. 제가 30원 올랐나? 아닌데, 제가 계산했는데 깜빡했습니다. 네, 가격이 아무튼 전기요금 조금 몇 퍼센트, 몇십 원, 킬로와트당 몇십 원 이렇게 올린다고 했는 것 같은데, 체감하기엔 좀 많이 올랐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뒷부분들은 좀 줄일게요. 오늘 빨리 마친다고 했는데도 거의 18분이 지났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